여러분, 만약에 제약회사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버리고 양자 컴퓨팅에 뛰어들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미래에 회사의 운명 전부를 건 말 그대로 퀀텀 갬블이죠. 오늘 분석에서는 이 대담하고도 무모해 보이는 도박에 뛰어든 한 회사, QCLS를 아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시장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정말 극적인 변신을 한 곳이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면역 치료제를 만들던 TNF Pharmaceuticals라는 제약회사였는데요. 갑자기 큐그시 테크놀로지스로 이름을 바꾸고는 최첨단 퀀텀 컴퓨팅 기업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미래 기술에 베팅한 이 회사의 올해 주가 수익률을 보면 이야기가 좀 심각해집니다. 무려 마이너스 97%. 와, 이건 거의 상장 폐지 수준인데 도대체 이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이 회사의 정체성 위기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멀쩡한 제약회사가 갑자기 양자 물리학의 세계로 뛰어들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퀀텀이라는 원대한 꿈을 꾸기 전 이 회사의 이름은 TNF 제약이었습니다. 티커는 TNFA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이소마이오사민 같은 면역 대사치료제 개발에 집중하던 어떻게 보면 평범한 바이오 회사였죠. 근데 아시겠지만 신약 개발이 정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계속되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임상시험 지연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면서 회사가 거의 벼랑 끝에 몰렸던 겁니다. 그리고 2025년 9월 25일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이날 회사는 완전한 변신을 선언하는데요. 이게 그냥 우리 앞으로 이 사업도 해볼게요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름부터 기술, 비전까지 말 그대로 회사를 통째로 갈아엎는 수준의 결정을 내린 거죠. 두 번째 파트, 위대한 퀀텀 피벗입니다. 이 사업 전환은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었죠. 오늘날 인류 기술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퀀텀 컴퓨팅, 그중에서도 라이트 솔버라는 회사의 LPU 기술에 모든 것을 거는 거대한 도약이었죠. 아니 근데 퀀텀 클래스 컴퓨팅이 도대체 뭘까요?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보통 컴퓨터는 전기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이건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주로 레이저, 그러니까 빛으로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푸는 겁니다. 그것도 기존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빠른 속도와 높은 에너지 효율로 말이죠. 이들이 내세우는 핵심 가치가 바로 이겁니다. 자신들의 레이저 처리 장치, 즉 LPU라는 게 기존의 GPU, 우리가 아는 그 그래픽카드랑 비교했을 때 말이죠. 와, 보세요. 처리 속도는 100배 빠르고 에너지 소비량은 1000배나 적다는 겁니다. 만약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뭐 그냥 세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피벗의 대가. 뭐 이렇게 거창하고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려는 당연히 엄청난 돈이 필요하겠죠? 과연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 돈을 구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2025년 가을은 정말 자금 확보를 위한 광란의 시기였습니다. 9월 4일에는 주당 1000달러의 우선주를 사모 발행해서 급전을 땡겼고요. 바로 한 달 뒤인 10월 3일에는 무려 651만 주나 되는 추가 주식을 팔겠다고 신청합니다. 심지어 11월에는 SEC 서류를 통해서 내부자 거래까지 공개되죠. 정말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회사들이 겪는 전형적인 트레이드 오프, 즉 상충 관계입니다. 당장 회사가 망하지 않으려면 현금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 돈을 구하기 위해 주식을 계속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주식을 들고 있던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이 끔찍한 지분 이석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던 겁니다. 네 번째 파트, 퀀텀 미래 건설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어렵게 돈을 구했으니 이제 뭔가 보여줘야겠죠? 회사는 이때부터 정말 정신없이 발표를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10월과 11월, 정말 딱 2달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10월 16일에는 저명한 퀀텀 기술 전문가인 스티븐 프랭클 박사를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하면서 기대감을 한껏 높였죠. 그리고 10월 말에는 드디어 QC LPU 1000이라는 브랜드를 공식 출시합니다.
이때 주가가 16%나 급등했어요. 와, 이제 진짜 시작인가 보다 싶었는데 웬걸 11월 14일에 갑자기 분기 재무보고서 제출을 미루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는 우려가 확 커졌죠. 그리고 며칠 뒤에 나온 보고서 내용은 역시나 분기 순손실이 27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야심찬 발표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 유명 투자자인 제임스 알투처가 X, 그러니까 옛날 트위터에 이 회사를 두고 퀀텀 분야의 진짜 새로운 강자라고 딱 언급을 해쏜 거죠. 이런 유명인의 한마디가 또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확 높여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발표하고 유명인도 칭찬하고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하는데 이 회사의 정직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단 2명이었습니다. 2명. 이게 말이 되나요? 모든 게 다 계획서에만 있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실행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쯤 12월 3일에 아주 결정적인 소식 하나가 터집니다. 바로 새로운 양자 컴퓨팅 기술에 대한 특허가 승인되었다는 뉴스였죠. 이건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 소식에 즉각적으로 아주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주가가 하루 만에 22%나 폭등했으니까요. 아, 그래도 사기꾼은 아니구나, 뭔가 실체가 있긴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퍼진 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고위험 고수익의 편결.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과연 이 QCLS라는 주식을 어떻게 봐야 할지, 강세론과 약세론, 즉 긍정론과 비관론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강세론, 즉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 LPU 기술 자체의 혁신성에 주목합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AI나 암호화폐 같은 거대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거죠. 최근 특허 승인도 받았고 어떻게든 나스닥 상장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삽니다. 반면에 약세론, 즉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뭘까요? 일단 돈을 너무 못 법니다. 3분기에만 38억 원 적자였죠. 주식은 계속 찍어내서 가치가 희석되고 있고 직원은 달랑 2명이라 제대로 뭘 할 수나 있겠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과거에 계속 약속을 어기고 일정을 지연했던 전력도 무시할 수 없고요. 결국 QCLS의 미래는 이 질문 하나로 규결됩니다. 이 회사는 정말 세상을 바꿀 퀀텀 기술의 돌파구를 찾아낸 걸까요? 아니면 부저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초소형주, 즉 페니 주식의 신기루에 불과할까요? 이 엄청난 도박의 결과가 천재적인 한 수가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비극적인 실패 사례로 남게 될지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미국 주식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 모여라 서학개미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